그래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마케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죠. 원티드가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좀 제일 유명한 핫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티드에 샐러리를 치면은 원티드 샐러리를 치면은 이제 내 연봉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뭐 구글 로그인 아니면 이메일 로그인도 가능하니까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한번 회원가입해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죠.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개발 신입은 얼마를 받는가 보면은 3,495만원 받네요.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차 개발자인데 제가 신입 때는 한 2,8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원티드에 나오는 거는 어떤 중소기업, 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들은 신입이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겠죠. 대기업은 더 많이 받겠고요. 뭐 대기업에서는 5천, 6천 받는 신입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 기사들을 보면은 뭐 이 정도 받는 거가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5년 차 4,600, 뭐 10년 차 6,730,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프론트엔드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볼 건데 개발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원티드에서 분류한 개발자가 뭐 한 4, 5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만 해도 뭐 이 정도가 돼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웹 개발자일 수도 있고 모바일 개발자도 되고 UI나 UX 개발자, UX 엔지니어도 되고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하죠 제가. 데브옵스까지 하니까 이런 거가 다 제가 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는 거고 DB도 하고 서버도 하니까 뭐 네트워크 개발자도 하죠. 모든 거를 제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 개발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웹 그래픽 개발자 그래픽 엔지니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도 제가 블록체인의 어떤 프론트엔드는 해봤고 블록체인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는 좀 취미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인공지능도 어떤 데이터를 가공까지는 안 갔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 파이썬 코드가 있죠. 그 뭐 텐서플로우나 뭐 그런 것들의 코드를 수정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뭐 이런 걸 써봤고 그래서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죠. 사실 풀스택 개발자라는 거는 좀 사실 없다고 보면 되는 어떤 직종이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풀스택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지만 나는 웹 그래픽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중에서도 웹 그래픽, 그러니까 웹에서 캔버스를 다루는 걸 많이 하는 개발자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3,495만 원을 받고 제가 칭하고 있는 그래픽스 엔지니어를 보면은 3,524만 원, 좀 더 높아졌죠. 7,054만 원, 조금 더 높아졌죠.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픽스 엔지니어는 이제 유니티나 얼리언 엔진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을 그래픽스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웹에서 그래픽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원티드가 이렇게 정해놨네요. 그리고 CTO가 아무래도 제일 비싸겠죠. CTO 신입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사실 CTO 신입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CTO도 비슷하네요. 음, 예전에 그 스타트업에 면접을 갔었는데 학생들이 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모여서 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면접을 하다가 이제 어떤 면접관이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 어떤 개발자들이 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CTO가 아직 졸업을 안 했습니다. 우리 CTO 분이 아직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O가 아직 4학년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CTO가 연봉이 좀 이랬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신입 CTO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혼자 하는 1인 뭐 스타트업이면 자기가 CTO고 CEO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언어에 의해서 개발자를 나누기도 하고 노드.js도 백엔드죠. PHP도 백엔드고 이제 뭐 다 연봉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블록체인은 좀 비싸지겠죠. 블록체인은 뭐 10년 차가 비싸지네요. 신입은 비슷하고 머신러닝은 네, 신입이 확실히 뜨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한번 볼게요. 디자인 신입은 2,823만원, 그리고 10년차가 5,369만원이네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2824에서 5369네요. 이게 1년 차였고, 이게 10년 차죠. 개발자는 3524에서 7054. 그런데 뭐 아까 블록체인 이런 애들은 좀 더 많이 받았었죠. 블록체인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3594 14,000 정도네요. 머신러닝 블록체인 머신러닝은 딥러닝 쪽이고 블록체인이 이제 그 코인 쪽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만드는 그쪽이고 머신러닝이 이제 요새 핫한 AI죠. 머신러닝은 4042 비슷하네요. 그러면 4042 한 4100까지 할게요. 이 정도로 되는 것 같고 더 비싼 부분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저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이 계속 제일 핫하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 쪽. 네. 그럼 다시 디자인 쪽으로 갈게요. 디자인 쪽으로 가서 전체가 이 정도였고 정리를 할게요. 화면 정리를 좀 하고 디자이너가 2824에서 이렇게 됐었고 디자이너는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래픽이 좀 적게 받네요. 아트 디렉터 아이고 산업 디자이너가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3D 네,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5469 한 5469니까 한 5,500 정도로 가겠습니다. 가구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번에 얘기했었던 UX, UI, GUI 디자이너가 같이 나와 있고 UX 디자이너가 어떤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죠.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UX 쪽이 그렇죠. 5652 그러니까 5652 2979 한 3000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UI나 GUI는 어떤 그래픽적인 영역이고 예쁘게 만드는 영역이고 UX 쪽이 아무래도 기획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어떤
특출난 뭔가 성과를 발휘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다 UX 디자인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쪽이 아무래도 연봉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트 디렉터도 한번 볼게요. 이건 비슷하네요. 어쨌든 디자이너 쪽은 저런 식으로 연봉이 돼 있는 것 같고 1년차가 2,800, 3,000 이렇게 돼 있네요. 디자인도 제가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을 때만 해도 뭐 UX, CX, 서비스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했던 것 같아요. 편집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쪽이라서 제가 하진 않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추가적으로 제품 디자인이랑 뭐 자동차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뺄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케팅 광고 쪽으로 갈게요. 마케팅이 2882에서 6294 마케팅 2882에서 6294 신입 때는 비슷하게 디자이너랑 봤다가 10년차가 되니까 6294 디자인을 넘어서네요. 마케팅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터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2987, 6496 그쵸? 2987, 2987, 6496 디자이너와 비슷하게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용자가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구매율까지 어떻게 전환율이 되고 뭐 이탈률이 얼마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과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잘하는 마케터와 못하는 마케터가 많이 구분이 되겠죠.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케터도 다양한 종류의 마케터들이 있고 퍼포먼스 마케터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하죠. 뭐 디지털 마케터라고 해서 오프라인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바이럴 마케터가 바이럴 마케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을 다 하겠죠. 그 중에서 나는 뭐 브랜드 매니저, 브랜드 마케팅에 특화된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뭐 좀 이상하긴 하죠. 다 비슷한 어떤 겹치는 교집합이 많을 텐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CMO도 이제 임원 단계인데 별로 높진 않네요. 퍼포먼스 마케터가 더 높죠. CMO보다. 또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광고 다음에 이제 기획 쪽을 볼 건데 기획자라는 직군은 따로 없네요. 없으니까 뭐 이런 산업군에서도 기획자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 비즈니스가 기획이랑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업 기획을 하거나 사업 전략을 짜거나 그거에 연관돼서 어쨌든 기획이 나오는 거니까 경영 비즈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이제 기획이라고 쓰진 않을게요. 좀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는 3312에서 6819네요. 보면은 디자이너보다는 높네요. 마케팅보다 높고 6819 개발자보다는 조금 안 되네요. 어쨌든 10년 차가 되면은 많이 받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PMPO가 많이 받지 않을까요? 3256
PMPU가 좀 적네요. 그 신입인데 적은데 10년 차 때는 68, 한 7천까지 가네요. 이제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해가지고 어떤 전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PO가 되게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개발자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PO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COO, 비슷하죠? 자금 담당, 파이낸스 뭐 회계 쪽인가 봐요. 6819, 뭐 비슷하네요. 이쪽은 사실 제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완벽하게 알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획자는 어쨌든 화면 기획을 하고 어떤 사업 기획을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해외 사업 개발,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떤 건 바이 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수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봉이 그만큼 성과급이 더 나오고 어떤 사업을 따내올 수 없는 거를 따내오는 사람이 사실 6819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뭐 1억이든 2억이든 엄청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 쪽은 이 연봉이 좀 확실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관리는 HR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티드 쪽을 한번 봐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직종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는 어떤 뉴스 기사 같은 걸 가져와 봤어요. 게임 회사 빅5의 평균 연봉 1위는 어디냐? 뭐 이런 게 12월 4일 날 나왔던 건데, 이제 자기 매출이 나왔고 연봉을 볼게요. 이제 평균 연봉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이게 뭐 확실하진 않은데 추정치라고 합니다. 넥슨은 9,700, 그리고 크래프톤 1억 1,000, NC소프트 1억 2천, 넷마블 7,400, 카카오게임즈 1억 1,800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평균이라고 하니까 사실 넷마블을 포함해서 모든 게임 회사가 원티드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뛰어넘네요. 개발자의 10년차 빼고 다 뛰어넘네요. 엄청난 엄청난 어떤 연봉이에요. 그런데 게임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게 진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뭐 추정치일 수도 있는데, 게임 제작 전체가 2948에서 6532. 이상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탑5의 연봉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게임. 그러니까 1인 개발, 그리고 뭐 5인, 10인 그런 중소기업, 스타트업 게임 회사들이 다 포함된 연봉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 어택이라는 어떤 스타트업이 또 있는데, 여기서 또 만든 리포트가 또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연봉 어택 랭킹 리포트 해가지고 이제 연봉을 미리 제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연봉 어택을 받은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이렇게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죠. 퍼포먼스 마케팅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봉 어택, 그러니까 연봉을 먼저 제시하는 어떤 직군이 백엔드 개발이 가장 높은데, 그 다음에 프론트,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백엔드 쪽이 프론트보다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프론트 없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백엔드 없이 만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백엔드가 있어야지 프론트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가 좀 더 CS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좀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직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이 비전공자, 그러니까 저처럼 디자인 전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경영이나 뭐 문학 뭐 이런 쪽 전공자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백엔드 개발이 좀 더 어렵고 중요하고 많은 걸 담당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차가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느냐라고 봤을 때 4년차가 가장 많이 받네요. 4, 5, 6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고, 아무래도 이제 3년 이상, 5년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일을 잘하죠. 그런데 5년 이상 되면은 연봉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6년 차, 뭐 5년 차 이상이 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3년에서 5년 차가 일은 되게 잘하는데 아직 연봉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연봉의 회사는, 연봉을 제한받은 사람의 회사는 어디냐? 라인플러스죠. 라인플러스 2억을 제시받았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그리고 NC,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죠.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카카오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백엔드 개발자들이 거의 2억을 같이 제안을 받았고, 풀스택 1억 9천, 백엔드 1억 8천. 역시 프론트는 없네요.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제 풀스택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엔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프로덕트 디자인 1억이죠. 프로덕트 디자인 5천. 5천. 프로덕트 디자인이 뭐냐면은 제품 디자인인데, 예전에 같은 어떤 제품, 실제 어떤 아이폰이나 뭐 자동차나 식탁이나 이런 걸 디자인하는 게 제품 디자인이 아니고, 요새는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IT 서비스를 관리하는 게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 그래서 PO라는 것도 어떤 임원으로, CPO죠. 회사의 CPO는 전체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아무래도 중요해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PO 바로 나오네요. PO가 가장 많이 받고, PM은 아무래도 좀 스케줄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PM이 PO 역할을 할 때도 있고, PO가 PM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사실 이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진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역시 말했죠.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직군이 이제 AI, ML, 머신러닝이죠.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가장 많이 연봉 제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기업을 경영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연봉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욕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그러니까 연봉 어택이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인가 한 달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왔었던 걸 또 캡처를 해놨는데, 전에 했던 것도 뭐 비슷하죠. 글로벌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1억을 받았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우와, PO가 2억 4천을 받았었네요. 8년 차인데, 금융 쪽인가 봐요. 2억 8천. PO가 1억 5천인데 지금은, 예전에 받았던 캡처했던 거는 2억 4천을 받았네요. 와. 금융이면은 뭐 토스일까요? 아니면 뭐 블록체인 쪽일까요? 뭐 두나무나 업비트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2억 4천은 대단하네요. 특히나 프로덕트 오너가 엄청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떤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나 어떤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덕트 디자인, 풀스택 2억 1천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해서 옛날에 좀 캡처를 해놨었습니다.